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쟈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감사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노스 할리우드에 있는 어느 한 편의점 앞에 있는 이 ATM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ATM 앞에 있었던 이 세큐리티 가드가 어제 앰부시가 돼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총은 아니고 이 페인트볼이라고 해가지고 그 페인트볼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볼을 마구 맞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 5명 정도가, 네, 아마도 이 ATM을 털려고 했었나봐요. 이 ATM기를 털려고 했다가, 네, 그러다가 이 세큐리티 가드한테 제지를 당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렇게 또, 네, 총을 쏴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경찰이 도착을 해가지고, 네, 그 상황을 이렇게 또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5명의, 네, 이 서스펙트는 벌써 도망가고 없었다라고, 네,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세큐리티 가드는 총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볼 이 총을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가슴에도 맞고, 뭐 당연히 무슨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조금 괜찮았지만, 요런 이제 목 같은 데도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네, 이렇게 또 살짝, 예, 컷도 있고 그랬었다고 하네요. 예, 역시, 네, 이 LA 지역은 항상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네, 이 팜스프링으로 가던, 예, 이 SUV 한 대 차량이 사고가 나가지고, 예,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 네, 3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마더스 데이였다고 합니다. 네, 마더스 데이여가지고 이 팜스프링에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다고 해요. 네, 가족들이 모이기로 해가지고 애나하임에서 살고 있는 이 엄마랑 그리고, 네, 가족들이랑 해가지고, 네, 이 SUV 타고 가고 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엄마가 사망을 하고, 네, 그리고, 네, 아이들 2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해가지고 3명이나 사망을 하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네, 어머니 날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슬픈 날이었다라고, 네, 이렇게 또 디테일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이 타이틀 폴리트라고 해가지고, 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제정을 해두고 있었던 직강 추방 조치가 이제 끝났거든요. 네, 끝난 뒤로부터 오히려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이 제대로 못 넘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오피셜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숫자가 지금 절반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줄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타이틀 폴리2를 끝남과 동시에 또, 네, 강력한 이민 정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 이민으로 넘어와가지고 걸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5년 동안이나, 네, 못 들어온다고 하고요. 네, 좀 더 강력한 이런 이민법이 또 있어가지고, 네, 제대로 지금 넘어오고 있지 못한다고 하네요. 네, 이 타이틀 폴리2가 종료가 되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0명씩 넘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하고 멕시코 이 국경 주변에 6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기를 하고 하루에 10,000명씩 넘어오고 있다가 이 타이틀 폴리2가 끝난 뒤에 그 다음에 뭐 6,000명, 네, 내려갔다가 뭐 5,000명 내려갔다가 지금 뭐 4,000명, 하루에 뭐 4,000명 정도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조금 많이 내려간 상태이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아직 6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또 굉장히 또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네, 또 어느 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불법 이민자들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기 위해 가지고 멕시코에 그렇게 지금 와가지고 이 멕시코 국경에 또 그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네, 이 중국 사람들도, 네, 이왕에, 네, 살면은 미국에서 사는 게 더 좋겠지라고 하면서 지금, 네, 미국으로 이 불법 이민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넘어오려고 지금 대기를 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국 사람들이나 뭐 어쨌든 간에 이 불법 이민자들은, 네, 이 불법으로 넘어오지 말고, 네, 합법적으로 좀 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네, 이 키우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사일을 쏴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러시아에서 만든 이 미사일 중에 최첨단 미사일이 있거든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엄청나게 쏴댔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제공을 해준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모두 다 요격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대박이고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우방국들을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을 이렇게 또 순방을 하고 있으면서 전투기 좀 달라라고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 이 에브라함 전차를, 이 에브라함 탱크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제공을 해주기로, 지원을 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에브라함 M1 탱크가 이 독일에 31대가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에브라함 탱크는 우선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간 거라고 합니다. 계속해 가지고 이 에브라함 탱크가 도착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한 뒤에 이 우크라이나 군이 실제로 이 에브라함 탱크를 이제 쓸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또 병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차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전차가 이제는 최첨단 전차는 별로 남아있지는 않고 이 제블린한테 굉장히 많이 뚜껑이 따이고, 그리고 별 이제 형편없는 그런 전차들, 이 탱크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전에 이 걸프전 때 이 에브람 탱크의 위력을 봤는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라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탱크가 T-70인가 이 러시아제 탱크가 있었는데, 그 탱크를 수백 대를 탄 에브람 탱크 9대가 모두 다 물리쳤다고 합니다. 에브람 탱크는 단 한 대도 잃은 게 없다고 하고, 이 이라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러시아 탱크들은 모두 다 수백 대가 뭐 몇백 대라고 하거든요. 몇백 대가 단 9대의 에브람 탱크에 파괴가 됐다라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람 탱크를 이 우크라이나가 잘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또 병력이 강해져 가지고 러시아를 잘 몰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보시더라도 이 러시아에서 이 킨잘 미사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쏴댔는데 그것을 모두 다 우크라이나에서 요격을 시켜버렸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랑 이 여러 가지 이제 공습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방공망을 모두 파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격전지인 이 바흐무트를 본다고 하면은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어느 정도 좀 진전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완벽한 대반격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대반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공격을 해나가면서 바흐무트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승전을 보여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조금씩 잘 싸워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으면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아마 조만간 대반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좀 좋은 뉴스들만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 대반격이 아마도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빨리 이 전쟁 좀 끝내줬으면 좋겠고, 이 러시아가 빨리 좀 후퇴를 해가지고 모두 다 철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옐로스톤 이 내셔널 파크 있지 않습니까? 이 온천지대가 굉장히 많은 이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에서 올드 페이스풀 이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이 간헐천이 있거든요. 이 간헐천이 있는 이 사우스 지역으로 한 3마일 지역에서 어느 한 자동차 안에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어느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지금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 내셔널파크에서 아마도 이런 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올라오지는 않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뉴스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한번 말씀드려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공화당 측이랑 만나가지고 이 뎁슬링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에 대해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눌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얘기가 좀 잘 나눠져가지고 이것 좀 해결이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채 한도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5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5월 중순인데 아마도 6월 달쯤에 미국이 국가 부도도 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이 국가 부채 한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또 이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 미국이 한 30년도쯤에 30년도쯤에 대공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은 그 대공황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미국이 이 국가 부도가 실제로 난다고 한다고 하면은, 야, 그거는 진짜 큰일 나지 않았을까.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진짜 초박살도, 그런 초박살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당연히 이 미국 정부에서 그것이 되기 전에, 이 미국이 부도가 나기 전에 이 한도를 올리긴 올리겠지만, 어쨌든 계속 치킨 게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짜증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좀 공화당이 너무나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좀 이렇게 혼조세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으면서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홈디포의 실적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홈디포의 실적이 굉장히 좀 나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실적 악화가 이렇게 또 되는 바람에 홈디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홈디포가 굉장히 좀 나쁜 이런 실적을 내게 되면서 20년 만에 최악의 실적 미스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 홈디포가 좀 반사익을 봤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낡았네, 이거 낡았네, 저거 낡았네 하면서 홈디포에서 그렇게 많이 물건들을 사다가 집을 고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오히려 이 홈디포가 진짜 호황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이 매출이 좋아가지고 홈디포 주가도 계속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뭐 고칠 것도 거의 다 고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많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별로 홈디포 갈 일이 없네 라고 하면서 지금 홈디포의 이 매출도 굉장히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이 좀 경기 침체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쓸 돈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홈디포 가는 것들도, 집 고치는 것들도 조금 계속 이렇게 또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다 이렇게 또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N 비즈니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워렌 버핏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분기에 이 TSMC 있지 않습니까? 이 TSMC 이 주식을 모두 다 팔아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모든 이 TSMC 주식을 팔은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만에 이 TSMC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중국이랑 좀 많은 티격태격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온다고 하면은 진짜 이 TSMC고 뭐고 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이 TSMC를 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1분기 리포트를 보니까 완전히 다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 워렌 버핏이 이 쓸어 담은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캐피탈 원, 이 크레딧 카드 회사 있지 않습니까? 크레딧 카드 이 캐피탈 원 회사를 9억 달러어치나 쓸어 담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 시티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은행주들을 이렇게 또 쓸어 담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US 뱅크 콜프 같은 이 중소은행들에 대한 주식은 또 이렇게 또 다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쉐브론 이 오일 기업이랑 이 GM 같은 것들의 이 주식도 어느 정도 뭐 다 팔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팔았다고 하고요. 그 대신에 애플 주식은 더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애플 주식은 더 담고, 그렇게 지난 1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이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데일리 메일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뉴욕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잖아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곳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 뉴욕에서 이 컨제스션 피라고 해가지고 이 혼잡 피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타임스퀘어나 뭐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 이 차량을 타고 거기를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 컨제스션 피를 받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부터 이렇게 더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뉴욕 시민들이 뭐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내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이 타임스퀘어 근처뿐만이 아니라 이 맨하탄에 가는 그런 다리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리를 건너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지역을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런 비용도 뭐 다리를 한번 건너는데 뭐 17달러를 내고 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뉴욕 주민이 맨하탄에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은 40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뉴욕 주민들이 아니 출퇴근하려고 하면은 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은 하루에 40달러는 내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별로 그런 불법적인 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하게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뭐 제지 당할 게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실제로 이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곳을 가면 23달러를 내야 되고 뭐 어디를 건너면 17달러를 내야 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뉴욕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차량 말고 뭐 자전거 같은 것들이나 뭐 전기 스쿠터나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에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노숙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뉴욕 지하철에 노숙자들이 거의 다 점거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점점 더 이 뉴욕 지하철의 치안이 어마무시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이 뉴욕 시민들도 웬만하면은 이 지하철 안 타고 다니려고 좀 노력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또 이 뉴욕 복잡한 곳 가는데 돈까지 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짜증이 나겠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재택근무를 아직도 절반가량이나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미국 회사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라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좀 일손이 딸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이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이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웬만하면은 일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해가지고 이 재택근무를 해주게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들의 사무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런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들에서 이 사무실이 좀 계속 많이 남아있는다고 하면은, 계속 비어있는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이 다음으로 이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뇌관은 바로 커머셜 빌딩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다고 하면은 산업 부동산에서 하나둘씩 이렇게 또 무너지면은 좀 이런 경제적인 타격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해 작년에 이 미국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직업 만족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62.3%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거치면서 직원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마련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직원들 떠나지 말라고 좀 더 좋은 이런 환경을 주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에서 이 일자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그냥 다른 일로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와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투 중에 미국인 한 명이 이 전사를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프리고진은 이 사망한 미국 군인을 성조기를 덮어가지고 미국한테 인도를 할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CNN에서는 이렇게 지금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국적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러시아 쪽에 그냥 주장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더 확실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핵탄두 수에 대해 가지고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엔 1419개의 핵탄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알자지라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 이 뉴스탈트라고 해가지고 이 핵무기를 줄이는 그런 조항을 탈퇴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만큼의 이 핵탄두가 있기 때문에 너네도 이만큼까지 줄여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러시아에서는 이 뉴스탈트를 탈퇴를 한 상태여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뉴멕시코에서 또 총기 난사가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총기 난사는 18살짜리가 또 이렇게 또 총기 난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한 주택가에 있는 공원에서 총기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 18살짜리 용의자를 사살을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진짜 하루에 한 건씩 진짜 일어나네요. 이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박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한 이 월그린이라고 이 뭐 슈퍼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이 미국에는 슈퍼마켓 플러스 약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월그린에서 노숙자 한 명이 한 14달러 정도의 물건을 훔치다가 경비원에 의해 가지고 사살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경비원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풀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비난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가 아무리 14달러짜리를 훔쳤다고 하더라도 이게 죽일 만큼의 그런 일이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경비원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14달러짜리, 노숙인이 14달러짜리를 훔치면서 훔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노숙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총을 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 측에서는 이 세큐리티 TV를 이렇게 또 릴리스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노숙자가 이렇게 조금 위협적인 거를 좀 했나봐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샌프란시스코를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노숙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마트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훔쳐간다고 합니다. 샵리프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진전머리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숨까지, 14달러 때문에 목숨까지 이렇게 빼앗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이렇게 또 시위가 이렇게 또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또 굉장히 또 유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20대에서 이 30대들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벌써 이 보톡스를 맞는 그런 이 보톡스 시술을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40대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름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름을 벌써부터 막기 위해 가지고 이 30대가 미국에서는 이 보톡스 맞는 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톡스를 지금 많이 맞고 있는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이 미국인들이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면은 하루에 담배를 15개씩 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외롭다 보니까 AI를 친구 삼아가지고
가지고 AI를 이렇게 또 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뉴스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AI를 찾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고립감만 더 돼가지고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 몇 달 전이죠. 한두 달 전쯤에 미국에 사는 어느 한 한국 사람이 한국 여자라고 합니다. 29세 한국 여자라고 하는데 이 한국 20대 여자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나이를 한 15살인가 반으로 깎아가지고 15살로 이렇게 또 속여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며칠 동안에 학교에 다니다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늙은 사람이 왜 계속해가지고 이 우리 고등학교에 다니지? 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붙잡혀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재판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29세 이 한국 여성은 자신은 너무나 외로워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이런 뭐 섹슈얼리 어뷰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29살 이 여성이 미성년자를 이렇게 섹슈얼리 어뷰즈를 하려고 만약에 갔다라는 그런 게 만약에 발견된다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9살짜리 한국 여성은 나는 외로워서 그런 것이지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29살짜리 여성에 대해서는 정신감정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정신감정에 들어가가지고 이 여성이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랬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지만 형량이 아마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저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이 학교들에서 이 초코 우유랑 그리고 이 딸기 우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액상 과당이 첨가가 된 이런 우유들에 대해 가지고 퇴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는 이 급식을 주는데 이 급식을 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우유인데 그런데 이 수많은 학생들이 우유를 가져갈 때 흰 우유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보통 거의 대부분 초콜릿 우유나 이 딸기 우유 같은 거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초콜릿 우유나 이 딸기 우유를 본다고 하면은 액상 과당이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 다이어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 너무나 미국 사람들 뚱뚱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너무나 뚱뚱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미국 학교들에서 이 초코 우유나 이런 딸기 우유 같은 것들을 이제 뺄 수도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또 우유를 뺀다고 하면은 이 아무리 액상 과당이 들어갔더라도 이 우유를 뺀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제 우유를 안 먹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이 축산업에서 이 우유 소비가 또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 정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이 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제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이 반도체를 넘어서 가지고 식량 있지 않습니까? 식량에 대해서도 지금 제재를 가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나 이 미국이나 서로 지금 신냉정 체제에 들어가고 있다. 식량에 대해 가지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해 가지고 디커플링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과연 미국이 중국 없이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은 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중국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배터리 공장들이나 이 배터리 핵심 요소를 만드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없이는 배터리를 완전히 미국에서는 만들 수가 없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도 또 히토류 같은 것들 뭐 굉장히 또 희귀한 광물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없이는 이 전기차 배터리를 완벽히는 만들 수는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이 중국이랑 무역 같은 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거리를 두려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계속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지난 4월 달에 이 소비자 리테일 세일즈를 본다고 하면은 0.4%가 올라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온다네 만다네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세일즈가 이 소비 매출이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홈디포에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지난 4월달 이 소비 매출이 어느 정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조금 덜하지 않았나 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마켓워치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이 주식시장이 오르려면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 중소은행들에 대한 위기가 사라져야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오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올려가지고 미국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이 두 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에 잘 오를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에서 이 챗 GPT 같은 이 AI 챗봇 있지 않습니까? 그런 AI 챗봇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아마존에서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AI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 오늘 뭐 살까? 이렇게 또 적어가면서 AI랑 대화를 하면서 요거를 사면 좋겠네요 라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 커스터머들이 더 과소비를 하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글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 설치의 시대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글에 가가지고 이제는 질문을 할 것이다. 질문을 해가지고 AI랑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구글 설치가 뒤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이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냥 질문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AI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는 설치 같은 게 아니라 이제는 질문을 해야 할 때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챗 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질문을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에서도 이 발드라고 해가지고 이 챗 GPT를 대항을 하는 그런 이 AI 챗봇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발드를 한번 이 구글에서 찾아보셔가지고 발드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한국말도 된다고 하니까 한글로 써도 질문을 한다고 하면 한글로 이 발드가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설치가 아니라 이제는 질문이 대세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1% 정도 반등을 또 했다고 하는데 왜 반등을 했냐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캐나다에 또 산불이 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산불이 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캐나다가 또 산유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또 캐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오일 가격이 이렇게 또 1% 정도 이렇게 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아르헨티나 금리에 대한 뉴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아르헨티나가 금리를 6%포인트 올려가지고 97%, 기준금리가 97%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97%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정했다고 하는데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는 이 인플레이션이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100%가 넘어가가지고 아마도 올해 안에 이 인플레이션 150% 찍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좀 막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금리를 아무리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히지가 않네요.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 기준금리가 100%가 이제 곧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거의 100% 아닙니까? 기준금리가 97%라는 것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계속 좀 파탄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우루과이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루과이에서는 역대급 지금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호수들이 다 말라버리고 네, 식수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식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우루과이 정부에서는 이 식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워터버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 해저 터널 있지 않습니까? 해저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 해저 터널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줬고 100년이나 견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2주 전쯤에 개통을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열었는데 2주 만에 이 해저 터널이 지금 네, 물이 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 봐. Missing someone